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TV 다산 등불지기 이진기동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조국 교수가 쓴 BK의 눈물 속에 나오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2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사회에 다산의 이야기가 소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나 글, 그리고 그의 처신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우리들 삶 속에 살아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다산 선생을 처음 만났을 때도 바로 이 부분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나 자신부터서라도 위대한 다산 정신을 배우고 익혀서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등불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에서 다산을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BK의 눈물 속의 다산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하고 맞아요. 예. 정조 시절에 정약용과 농민 이계심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일화가 161쪽에 나와요. 네네. 이건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많이 인용했던 그런 사례인데 이번에 책에도 이제 넣었습니다만은 18세기 조선에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는 사실 전제군주, 절대군주 국가이기 때문에 왕이 최고 아닙니까? 예. 그때는 우리가 말하는 법치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지배가 관철되던 시대였던 거죠. 근데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다산 정약용이 다른 생각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에 이제 정약용이 살았던 그 시대에 그 황해도에서 일종의 농민들에 의한 불법 시위가 일어납니다. 당시 군포 비리가 막 있어가지고 화가 나서 이계심이라는 그런 농민이 백성 1000명을 이끌고 막 관하로 가서 항의를 하고 난리를 핍니다. 그래서 당시 관하의 사람들은 뭐 수배를 했고 황해도 곡산으로 정약용이 가게 되는데 정약용이 이제 그 황해도로 부임하는 길에 이계심이 딱 나타납니다. 야, 그 길에. 네. 그 당시에 관아의 관료들은 바로 잡으려고 했겠죠. 그랬더니 다산이 잡지 마라. 데리고 가자. 데리고 가서 오랏줄로 묶지도 않습니다. 지금 뭐 우리 같으면 체포 압수수색해서 농민을 끌고 갔을 건데 묶지 마라고 얘기하고 이계심을 데리고 가서 물어보니까 군포 비리 때문에 이러하라 그러니까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했던 말이 관이 현명해지지 못하는 까닭은 민이 제 몸을 꾀하는 데만 재간을 부리고 관에 항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 같은 사람은 관이 천금을 주고 사야 할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잘했다는 거죠. 예. 군포 비리에 대한 항의 시위 잘했다고 얘기하면서 처벌은커녕 상을 줘야 된다 그러고 무죄 방면을 합니다. 이게 엄청난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이 네. 이렇게 밀란을 부추겨도 되는 거예요. 시위권을 이렇게. 정약용 선생님이. 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고 당시에 그쵸. 지금도 그러한데 지금도 농민이 시위하게 되면 경찰청장이 가서 할 일은 잡아서 그냥 빨리 그렇죠. 처벌하는 것밖에 없을 것인데 유사한 일을 18세기 다산이 가서 다르게 접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은 지금 나서 대통령을 해야 돼. 정약용 다산 같은 선생님. 분은 글쎄 정말 말입니다. 왕조 시대에 나서 그런 거지. 말입니다. 이런 인간형은 정말 드물어요. 그렇죠. 다산과 같은 이런 너무 분은. 너무 예. 드물죠. 21세기 대한민국 현재 상황에도 시사한 바가 많다. 지금 권력이 어떤 의지를 관철하려고 할 때 또 비리를 일으켰을 때 시민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를 아주 잘 보여주고 그에 대해서 또 권력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1997년 다산이 36살 때의 일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산은 60세 때 쓴 자찬 묘지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곡산에 이계심이란 자가 있었는데 본성이 백성의 폐단을 말하기를 좋아했다. 전임 부사 때 면포 한 피를 돈 900전으로 대납토록 하였다. 이계심이 마을 사람들 1천여 명을 거느리고 관부에 들어가서 다투었다. 관에서 그를 형벌로 다스리려 하니 1천여 명이 벌떼처럼 이계심을 옹이하고 계단을 밟고 올라서 떠드는 소리가 하늘을 진동하였다. 아전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백성을 내쫓으니 이계심은 달아나 버렸다. 그리고 오영에서 수사를 하였으나 그를 잡지 못하였다. 내가 경내에 이르니 이계심이 민원 10여 조를 쓴 수첩을 가지고 길 옆에 엎드려 자수하였다. 좌우에서 그를 잡기를 청하였으나 내가 말하기를 그러지 말라. 이미 자수하였으니 스스로 달아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고 이윽고 석방하면서 말하였다.
관이 박지 못하게 된 까닭은 백성이 자신을 위한 계책을 잘하여 세단을 들어 관에 대들지 않기 때문이다. 너 같은 사람은 관에서 천금으로 다 드려야 할 것이다. 라고 판결 내리면서 무죄 석방하였다. 네, 이 사건은 산 부사가 부정부패를 일삼자 마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관하로 가서 대모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포졸들이 몽둥이질을 하자 모두가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계심이라는 자가 주동자로 찍혀서 전국에 체포령이 내렸던 사건입니다. 다사는 비록 부임길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소홀하지 않고 고통받은 백성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곡산마을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지도자의 말이라면 아마도 탓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다산에 대한 신뢰도는 말할 필요도 없이 높아졌겠지. 실제로 다산은 이곳에서 2년 동안 백성들을 위해 수많은 일을 하였고 그것이 훗날 유배 시절의 책으로 엮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조국 교수는 정의의 여신 디케는 망나니처럼 무지막지하게 칼을 휘두르는 모습이 아니라 늘 균형과 형평을 중시하는 차분한 모습이다. 나는 디케가 형벌권으로 굴종과 복종을 요구하는 신이 아니라 공감과 연민의 마음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신이라고 믿는다. 또한 머지않은 시간에 주권자인 시민들이 법치가 검치가 아님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리라 믿는다. 궁극적으로 법을 이용한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의 시간이 오리라 믿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200여 년 전 다산 선생께서 이미 이 논리에 근거하여 이계심 사건을 처리한 것입니다. 이러한 다산의 보석 같은 지혜를 우리는 물론 법률가들은 다시 한번 보고 배우고 익혀서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산TV 다산 등불지기 김기동이었습니다.